집으로 달려간다. 겨울이다. 겨울의 시골은 여름의 색이 모두 빠져나간 무채색의 공간이다. 고요한 풍경보다 더 아쉬운 건 먹거리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골에서는 겨울을 제외한 1년의 대부분은 직접 키운 것들로 상을 차릴 수 있다. 귀한 유기농 채소가 매일 밭에서 공짜로 솟아나는 셈인데 나는 이것을 일종의 보험처럼 여기고 있다. 건강한 음식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보장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 그 믿음을 확인받기 위해 얼마 전 건강검진을 진행했고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검진 결과가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형제 자매 중에 대당 진화로 사망한 거 없어. 검진 전날 곡기와 물을 끊어야 하는 8시간 동안 문진표를 먼저 작성했는데 평생 5갑? 평생? 그럼 내가 막 20년 전에 5갑 폈으면 지금 그치 얘라고 해야 되는 질문들이 상당히 집요했다. 5갑만 펴도 몸에 남나봐. 질문의 범인은 온 생일을 포괄하고 있었고 술 안 마십니다. 하루에 숨을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술차를 통해. 나 이거 진짜 솔직하게 썼어. 이거는 하나 있는데 숨 안 차죠. 매우 상세했으며 숨 차는 운동은 안 하는데 0시간 0분이야 우리. 우리 피곤함, 기력 저하. 거의 매일 과식. 이건 전혀 아니다. 아닌가? 밤 11시에 라면 먹고 싶으면 그거 과식이야? 아니 그건 야식이야. 이 내가 과연 나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문진표를 제출했다. 소변컵 넣는 데 있어요. 다음날 병원에서 소변검사부터 안 나오는지 너무 오랜만에 받는 거라서 진상이야. 나 살쪘더라. 근데 이게 스위스 지방이라는 게 좀 이 지방이 어디에 쌓였을지 물론 되겠지. 복부 지방이. 체중, 혈압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고 피가 그렇게 안 좋지. 결과적으로 내 건강은 그저 그랬다. 빈혈, 당뇨는 없었고 신장, 간장 질환도 없었으며 요단백은 정상이고 내장들도 다 건강했지만 안타깝게도 난 극심한 운동 부족이었다. 심뇌혈관 나이는 평균보다 2살밖에 어리지 않았다. 얼굴도 2살 어려 보이는 정도로는 동안으로 치지 않는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서 생존해야 하는 귀촌인 입장에서 이건 딱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 시골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 죽기 직전까지 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육신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거저 얻는 건 없다. 지금부터라도 세월을 거스르기 위해 나는 노력을 해야 됐다. 이에 대한 답을 얻은 건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저서 노화의 종말에서다. 이 책은 노화가 질병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솔직히 처음엔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저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25년간 장수 연구를 해온 하버드대의 유전학과 교수이자 노화생물학센터의 공동소장으로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이자 17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고 50개가 넘는 특허를 공동 소유 중이며 미국 국립보건원 선구자상, 호주 의학연구상 등 35개의 상을 수상한 이력이 빛나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과학자 중 하나였다. 그런 사람의 장수 비결이라면 인터넷 찌라시나 주변인들의 썰보다는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게 나의 판단이었다. 싱클레어 박사가 노화 방지와 장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 노화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싱클레어 박사는 지난 10년간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역노화 루틴을 직접 실천했고 현재 55세인 그의 혈액 생화학 검사 결과는 20대 청년들보다 더 건강하다고 한다. 그래서 난 그의 루틴을 따라하기로 결심했다. 첫째, 일주일에 75분 이상 숨이 차도록 운동한다. 큰일 났다. 난 한 달에 한 번도 숨이 차는 일이 없다. 둘째, 소식한다. 나는 하루에 3끼는 꼬박 챙겨 먹는 삼식이이며 중간중간 군것질도 많이 한다. 셋째, 하루 최소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가진다. 말도 안 된다. 9시 이후에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 넷째, 육류를 끊고 채소를 많이 먹는다. 다행히 이거 하나는 실천 중이다. 이외에도 그는 스트레스 채소, 색이 선명한 채소, 올리브 오일, 현미,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영양제인 레스베라트롤, NMN, 메트포르민 등을 섭취하고 있었고 빵, 설탕, 고기, 유제품, 달걀, 술을 식단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처음 그의 루틴을 접했을 때는 이렇게 독하게 살아야만 장수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냥 편하게 살다가 단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난 알고 있다. 건강을 경시하는 인간의 끝이 결코 편안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프면 뒤지면 된다면서 막 살던 욜로족들이 멸종한 이유다. 인간은 그리 쉽게 죽지 않는다. 신체를 홀대한 사람은 결국 다 박살나서 털털거리는 똥차 같은 육신을 할부가 끝날 때까지 써야 한다. 싱클레어 박사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변화된 생활습관
습관을 유지하면 신체가 적응을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실험 기간은 2주로 잡았으며 실험의 중점은 공복 유지와 운동에 뒀다.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난 먼저 계획표를 짰다. 어떤 과학자들은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에 이틀 유지할 것을 제안하는데 싱클레어 박사가 말한 매일 16시간 하는 단식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듯 했다. 16시간 단식을 하려면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다. 음식은 현미밥을 포함한 채식을 하되 빵, 설탕은 최대한 배제했다. 술과 육류는 원래 먹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영양제는 장수 유전자의 활성화를 돕는 레스베라트롤과 NMN을 주문했다. 여기에 일주일에 3번 15분씩 달리기만 하면 나만의 영노할 루틴 완성이다. 동생 또한 나의 장수 연구에 실험체로 투입됐다. 20대야 항노화를 할 필요가 없지만 동생 혼자 맛있는 걸 먹으면 나도 폭주할 것 같았으므로 강제 투입시켰다. 첫째 날, 음식은 거의 먹던 대로 먹었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미역국 4시에 밥 먹는데 이렇게 밥 먹고 늦은 아침을 먹자 마지막 식사까지 텀이 7시간밖에 되지 않는 참사가 일어났다. 5시에 부랴부랴 먹는 밥. 네,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일 아침 10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중요한 거야. 야식을 안 먹는 게. 솔직히 벌써부터 기분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예상대로 가장 힘든 건 16시간의 공복이었다. 지금 이 현장을 내가 목격했어. 이 충격적인!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아니야, 소리 지르는 척 하면서 또 하나 더 먹으려고. 내려놔! 과일 아니야, 견과류 먹어도 되는 거야. 야식을 못 먹는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목이 말라서 배고픈 걸 수 있대. 아니야, 나 짠 거 먹고 짠 거 다 안 먹어. 음식이 평소처럼 들어오지 않자 뱃속 거즈에게 발동이 걸린 듯하다. 물 빼치우기 싫어. 맹물 먹고 싶잖아. 물에다가 막 아가베 시럽 타서 먹을래. 아니야. 피디를 먹고 싶어. 온갖 불량식품이 머릿속을 지배했고 나중에는 이런 불행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마저 하게 됐다. 하지만 버틴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인프라가 지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인프라가 필요 없는 철인이 되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 싱클레어 박사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는 풍요가 아닌 기근에 맞춰서 설계돼 있다. 날 죽이지 못할 정도의 외부적인 고통이 가해지면 육신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면서 스스로를 보존하고 치유한다. 죽지 않는 한 인간은 강해진다. 공복을 유지하면 16시간 넘게 혈액 속에 포도당이 순환하지 않는다. 이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면 간은 조직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직접 포도당을 생성하기 시작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안정적인 포도당 수치를 유지하게 된다. 이건 중요하다. 포도당이 늘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포도당 수치의 급등과 급락으로 인한 끝없는 허기와 과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복을 유지하면 나드라는 조효소의 생성량이 늘어나는데 이 나드는 노화를 늦추는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을 활성화시킨다. 적게 먹으면 젊어진다. 소식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심지어 곤충조차 열량 제한을 하면 수명이 연장된다. 공복 시간 16시간 중 8시간을 잠으로 채우면 전후로 4시간씩만 음식을 참으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일찍 잠들었다. 10시 땡 치자마자 먹는 마라탕 둘째 날은 9시쯤 아침을 먹었다. 반찬. 가볍게 먹으라고 하긴 했거든. 하지만 배가 고파. 폭식할 거야. 튀긴 음식 금물인데 지금. 튀긴 음식 국물이란 말은 없었어. 금물 아니야? 아니잖아. 먹지 말라는 음식 리스트에 튀김은 없던데. 어쨌든 만두가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 미국에서는 이게 건강식으로 유명하다. 너무 오랫동안 배를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거하게 먹고 말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싱클레어 박사처럼 1일 1식을 먹는 수준에 다다르려면 서서히 몸을 적응시켜야 한다.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수명 단축이 장수 유전자의 활성화보다 더 빨리 나를 찾아올 것이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신경 쓴 것이 있다면 스트레스 식물을 최대한 많이 섭취하는 것이었다. 스트레스 식물은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채소를 뜻하는데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채소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생성되는 채소의 제노호르메시스라는 특정 화합물을 섭취하면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세포가 어려진다. 냉장고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어. 아 깎아먹고 싶다. 디저트로 빵을 먹고 싶은 욕구를 참았다. 빵순이인 내게는 진실로 고통된 시간이었다. 근데 어쩔 수 없다. 과다 탄수화물은 사람을 늙게 만든다. 아 아몬드나 씹고 있어야 된다니. 너무 맛있어. 지금 밤 9시라고.
먹을 거야. 아, 밥 먹고 싶어. 건강한 건 알겠어. 근데 불행해. 설탕도 마찬가지다. 맛있는 건 왜 이렇게 다 몸에 안 좋은지 모르겠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 그렇다. 입에 단 건 되게 안 좋으며 입에 쓴 건 대부분 내게 좋다. 그러니까 입에 단 것만 찾는 본인을 호되게 훈련시키는 편이 이롭다. 둘째 날부터는 운동을 겸했다. 과학자들은 운동이 질병에 걸릴 확률을 30% 낮추고 노화 진행 속도를 27% 늦출 수 있다고 말한다. 일주일에 75분 정도 숨이 차도록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조차 못해서 단명할 거라면 그냥 일찌감치 관 속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난 최근 운동을 숨쉬기와 걷기 외에는 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었는데 이번 실험은 운동을 다시 시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종목은 달리기로 정했다. 샷! 10분 동안 뛴다고? 사실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냐는 생각이었는데 나 벌써 여기 터질라 그래. 아! 더럽게 힘들었다. 연장 터지려고. 나의 몸은 이미 내 생존에 달리는 근육 따위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듯했다. 달리기에 필요한 모든 근육은 퇴화되어 있었고 특히 신생아만도 못한 폐활량은 나로 하여금 1분 이상 달리지 못하게 했다. 피곤과 금속의 맛이 달리기 시작한 지 1분. 목에서 피맛이 난다. 안 돼. 숨 찰 때까지 뛰어야 돼. 저것이 3분 뛴 사람의 허파는 터질 것 모습인가. 같았고 다리는 떨어져 나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래서 걷다가 달리기를 반복하며 15분을 채웠다. 심장 터질라 그래. 이러다가 뒷바닥에서 객단했다. 아우 힘들어. 걷다 뛰다 걷다 뛰다. 나 아직도 손차. 잠깐 쉬었다가 출발합니다. 사실 6할은 걸은 것 같지만 더 뛰었다가는 급사의 위험이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는다. 맥박수가 지금 180입니다. 오케이. 6번 봤다. 나는 가볍게 땀이 날랑말랑하는 정도. 역시 어린 게 최고다. 나는 싱클레어 박사가 원하는 대로 숨이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야. 아. 주문한 영양제가 와서 하루에 한 알씩 먹었다. 레스베라트롤과 NMN이다. 레스베라트롤은 DNA 손상을 억제하여 노화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폴리페롤 성분이며 NMN은 비타민 B3의 한 종류로 생명에 필요한 화학물질인 나드를 만든다. 알려진 바로 나드는 나이가 들수록 적게 생성되는데 나드가 없으면 장수 유전자인 시르투인의 활동이 둔화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난 싱클레어 박사와 마찬가지로 MNN을 복용해 나드 수치를 늘려보기로 했다. 비율이 어떻게 되지? 셋째 날은 달리기를 건너뛰었다. 어제 15분 뛴 거 가지고 근육통은 오지 않았지만 날씨가 너무 추웠다. 오후 5시 이후 공복은 여전히 견디기 힘들었다. 밤에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 보상심리로 낮에 과식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저속노화는 아니고 이게 뭐라 그러냐 이거. 이거 초고속노화. 아이씨. 밤 9시가 넘으면 귀신같이 배가 고팠다. 이럴 때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허기를 쫓는다. 싱클레어 박사는 커피, 차, 뜨거운 물을 하루 종일 마셨다고 한다. 그걸 먹으라고 한 게 아닐 텐데. 에이씨. 정말 배고플 때는 견과류를 조금 먹었다길래 아몬드와 호박씨 등을 먹으면서 실험해봤다. 정말 견과류를 조금 먹고 물을 마시면 10에서 15분 내로 허기가 가시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이 허기는 위장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야식 먹었을 때 저녁에 배고프고 이런 건 다 가짜 허기였던 거야. 혈당 수치 팍 올라가는 거 먹은 다음에 그게 뚝 떨어지니까 또 먹고 싶은 거야. 가짜 허기야. 넷째 날, 아직 싱클레어 박사처럼 1일 1식을 하는 건 무리다. 하지만 간식은 별로 당기지 않는다. 우리 맨날 원래 식빵 쟁여놓고 살잖아. 이번 주에 식빵 안 시켰어. 네가 시키려고 그랬는데 내가 언니는 진짜 요즘에 빵 생각 안 나는 것 같아. 아니 엄청 많이 나. 아니야 뭐야 빵 생각 안 난다며. 빵 생각 안 나. 나 빵 생각은 해. 근데 그걸 사야지라는 생각은 안 해. 그걸 안 살 정도의 의지는 생겼어. 먹고 싶지만 안 사는 거야. 의외로 빨리 적응이 되는 듯한 느낌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에 런닝머신을 설치할 수밖에 없나. 아 이거 튈 것 같은데. 아 이거 완전 휙 하면서 튄다 이거. 신발에 물 다 들어가서. 아! 우와. 이거 발가락 이렇게 하고 뛰어. 발가락으로 신발을 움켜쥐고 뛰어. 빨리. 달리기는 여전히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가 먼저 터질지 허파가 먼저 터질지 알 수 없는 기분이다. 어머 아재의 옷 뭐야. 휴식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그럼 길 위에 나의 무덤이 생기는 거야. 걷다가 뛰기를 반복했지만 그래도 입안에서 금속성의 맛은 좀 덜해졌다. 피를 토하는 현상은 조금 나아진 듯하다.
달리기 하고 플랭크 하면 갑자기 땀이 엄청 납니다. 저녁에 배는 그다지 고프지 않았다. 난 이렇게 먹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먹는 동안에는 제한 없이 먹되 딱 식사 시간에만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 안 먹고 해지고 나서 아예 안 먹고. 물론 말은 쉽다. 사실 배보다는 입이 심심한 느낌이었고 자꾸만 무의식적으로 군것질거리를 찾게 됐다. 호주 어디 갔어? 누구야 짝같이 말을 잘해! 8개밖에 안 남아있었는데 다 먹었네. 패키지가 원래 8개 들었어. 다 먹으려고 한 거냐고. 다 먹었어. 이틀밖에 안 됐는데 집에 범인은 하나밖에 없어. 나야. 하지만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는다. 설탕을 먹으면 모든 것이 말짱 꽝이다. 당연하다.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건 길냥이 애교도 한다. 장수 식단에서는 케이크나 과자, 과일 주스, 탄산음료 등도 제외된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설탕은 E형 당뇨병과 지방간, 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며 혈당 수치를 수직 상승시키고 신체의 방어 시스템을 저하시키며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고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인 AMPK와 장수 유전자인 시르투인을 억제한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만 썩는 것이 아니라 빨리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다. 브레인 포그가 생기면서 머리까지 나빠진다고 하니 더 이상 설탕에 절여진 음식은 먹지 않게 됐다. 대신 한두 시간에 한 번씩 호박씨 열알과 마카다미아 2알을 먹었다. 던져서는 못 넣는 거. 하지마. 뭐야 들어갔어 입에. 위장까지 직계로. 물도 자주 마신다. 화장실은 자주 가게 됐지만 적어도 배는 고프지 않다. 일주일 차. 너무 춥다. 솔직히 겨울 조깅은 그게 너무 좀 불쾌한 거야. 고양이 달려오는 거. 너도 갈 거야? 여기 가면 우리 못 따라오는데? 눈 온다. 집에 런닝머신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갔다 오자. 아 너무 추워. 어떡하려고. 너 우리 달리기 쫓아올 수 없어 애교. 넌 너무 느리다고. 또 따라와. 뭐야 또. 아이 진짜. 기다리기는. 오늘 진짜 춥다. 눈알이 얼어서 앞이 안 보여. 어리게 살려다가 50년 먼저 가겠어. 눈이 막 휘날리는데 달리고 있어서 로키도 아니고. 야, 나 또 심장 터질 것 같아. 달리기는 여전히 힘들다. 달리기를 하고 오면 낮잠을 자는 안 좋은 버릇이 생겼다. 언제 안 힘들어질까? 벌써 안 힘들기를 바라는 거야? 빨리 익숙해지라고 이 몸아. 이 덩치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아파가 심장도 땅콩만해. 아 힘들어. 콧물 찌끄. 노화랑도 싸우고 바람과도 싸워야 돼. 고달프다 내 인생. 폐활량이나 근육은 빨리 느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운동을 싫어했지 싶다. 대체 언제쯤에나 달리는 행위의 불쾌감이 사라질지 궁금하다. 결승점에서 기다리는 고양이. 왜 귀여워. 아니 오래 알았어. 기다리잖아. 가자. 집에 가자 애교. 애교 꼬리. 같이 조깅하는 고양이. 식사는 줄이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버틸 수 있다. 다행히 식사 외의 시간에 주전부리를 찾는 습관은 거의 사라진 듯하다. 오후 8시쯤 호박씨 20알 정도만 먹어줘도 취침 시간까지 버틸 수 있다. 예상외로 간헐적 단식에 몸은 금방 익숙해지는 것 같다. 열흘째. 원래 왕복에 15분 걸렸던 거리는 이제 13분 걸린다. 시간이 2분 단축됐다. 아 근데 오늘은 진짜 좀 잘 달리던데? 언니 한 번도 안 쉬었어 오늘? 완전히 느리게 달렸어. 아빠 달릴 때처럼. 아빠는 그렇게 2시간씩 뛰잖아. 내가 오늘 발견한 게 있어. 오빠가 찌그러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고통스러워가지고 딱 멈춰서 걷는 건데 오늘 그래가지고 숨을 막 하고 들이셔서 호파가 괜찮은 거 맞아? 뛰니까 좀 오래 달려지던데? 나 아직 몸이 너무 무거워 아직도. 안타깝게도 몸이 무거운 느낌은 여전하다. 발걸음 하나하나 뛰는 게 너무 천근만근이야. 그래서 누가 잡는 것 같아. 진짜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냐. 다리가 어찌나 무거운지 차라리 진짜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것이 기분상으로 나을 듯하다. 16시간 동안 못 먹은 걸 보상받기 위해 낮에 마구 처먹는 행위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지고 있다. 늦게 아침을 먹고 일찍 저녁을 먹어도 크게 힘들지 않다. 우동이랑 김밥 해서 먹었는데 찍는 거 까먹었다. 저녁에는 견과류를 거의 먹지 않았다. 배고프면 물배를 채웠고 그걸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마침내 2주차가 됐다. 달리기에는 많이 적응이 돼서 이제는 같은 거리를 달려도 처음과 비교해 시간이 3분의 2밖에 걸리지 않는다. 더 먼 거리를 달려야 15분을 채울 수 있다. 아, 안 쉬고 여기까지 온 거 처음이야. 오, 10분밖에 안 걸렸어. 우리 이번에 안 쉬었거든 많이.
하루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느낀 건 이건 굶는 게 아니라 그냥 야식을 먹지 않는 패턴이라는 것이었다. 지금껏 야식을 워낙 당연한 듯 먹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나도 불행한 기분이었으나 그럴 때마다 이성으로 본성을 찍어 눌렀다. 이것은 불규칙적인 식사로 인해 당 수치가 일정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가짜 허기라는 생각을 하자 어느 정도 스스로 설득됐다. 원래 난 견과류를 좋아하지 않는데 먹을 게 없어지자 견과류가 과자 마냥 달달하게 느껴졌다. 역시 사람은 좀 굶어봐야 정신을 차린다. 그래도 간식이 고플 때는 식후에 조금 맛보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듯하다. 식사량은 앞으로 조금씩 줄여도 될 것 같다. 싱클레어 박사가 어떻게 하루 한 끼만 먹고도 점점 건강해질 수 있는지 조금은 이해될 것 같다. 동생 로아는 살이 2kg 정도 빠졌으며 베돌레헴 위주로 감량됐다. 얼굴도 좀 작아진 것 같다. 계속 앉아서 처먹기만 하다가 붙은 군살이 빠진 듯하다. 확실히 어린애들이 변화는 빠르다. 그에 반해 나는 몸무게가 그대로다. 그냥 몸만 좀 가벼워졌다. 앞으로 근육이 붙으면서 증량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완전 땡큐베리 감사란 생각이다. 싱클레어 박사는 여기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더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근력을 보충했으며 추가적으로 메트포르민을 섭취했다. 메트포르민은 당뇨약이지만 세포의 증식 분열을 억제하면서 노화를 늦추는 기능이 있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난 지금의 생활 패턴을 계속 유지하다가 추후에 한 번 더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예정이다. 만약 검진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린다. 그럼 엎드려서 절하면서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또 언제 왔어? 뭐든 함께 하려고 그러니. 키는데 제 발 시려가지고 시려. 저 위로 올라가려고. 아, 어디를 밟아도 발이 시려. 간다. 또 어디로? 집에. 너무나 추웠던 것. 싱클레어 박사가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와닿은 게 그거야. 우리 몸이 풍요보다는 기근에 맞춰져서 설계됐다는 거? 극한의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면서 몸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지. 그거 들으면서 맞아, 다 그래.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처음에는 막 힘든데 나중에는 이제 좀 강해지잖아. 그래서 다 이겨낼 수 있게 되잖아. 몸도 너무 편안하기만 하면 오히려 나한테 안 좋은 거지. 사실 이번 실험을 시작하면서도 나는 결과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변화라는 건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탓이다. 오랜 습관으로 망가진 것들이 하루아침에 나아지길 바라는 건 어쩌면 욕심이다. 중요한 건 다만 실천하는 것이다. 조금은 힘겹고 지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한다. 과정을 믿는다. 세상은 우리를 자주 혼란케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자신에게 더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수한 변명과 핑계를 내려놓고 내 안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삶은 어느새 더 나은 형태를 하고 있으리란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더 많은 가능성을 보는 하루가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코가 떨어지게 춥다. 느낀 점, 그래도 달릴 것이다. 날씨 따위는 나의 영노화를 멈출 수 없다.